여러분, 오는 10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할로입니다.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이날을 복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갈림길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날이 아니라 가정의 재물운과 대운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기였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날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음식 한 그릇,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그 사소한 행동이 기운을 모으고 복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풍수적으로도 한로는 찬 이슬이 내리며 음기가 시작되는 때로 이때 어떻게 몸과 공간을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가정의 재물운 방향을 좌우합니다. 조상님들은 한로를 단순히 절기가 아닌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의 시기로 삼았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듯 복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고요히 스며든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날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지켜야 할 행동,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로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돈복과 대운을 불러들이는 음식과 실천법, 그리고 부자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한로는 말 그대로 찬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공기 속의 차가움이 느껴지지요.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아주 분주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운이 수렴으로 돌아서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예전 어른들은 한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 기운이 사그라들고 물의 기운이 세상으로 올라온다고 하셨지요. 이 말은 단순히 날씨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 또한 이때부터 흩어지느냐, 모이느냐가 결정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시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로는 계절의 끝이 아니라 사실상 복의 씨앗을 다시 뿌리는 시점입니다. 들판의 곡식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내년의 복이 준비되는 순간이지요. 그러니 이 시기를 잘 다스리면 그 해의 복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이번 겨울과 내년의 운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법입니다. 한로의 기운은 차갑고 묵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몸과 집안의 양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부자들은 절기마다 음식의 성질을 다르게 챙기는데 한로에는 특히 피해야 할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처럼 보여도 재물운의 흐름을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한로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찬 음식입니다. 날씨가 선선하다고 해서 냉채, 회, 아이스커피 같은 찬 음식을 찾는다면 그건 절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풍수에서 한로는 찬 기운이 땅에 내려앉는 시점이라 이때 몸에 더 차가운 기운을 들이면 내부의 양기와 재물의 기운이 함께 얼어붙는다고 봅니다. 몸의 기운이 식으면 마음의 기운도 느려지고 마음이 느려지면 돈의 흐름도 멈춘다고 했지요. 게다가 찬 음식은 위장에 불을 끄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몸 안의 순환이 막힙니다. 풍수적으로는 이것이 복이 머무를 통로가 닫히는 시점이라 표현합니다. 조상님들도 찬 음식은 복을 시킨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찬 음식이 복을 시킨다면 매운 음식은 복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한로는 불의 기운이 이미 내려가고 물의 기운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매운 양념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불의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리면 절기의 균형이 깨지지요. 풍수에서는 이를 재물운의 불균형, 즉 돈의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현상으로 봅니다. 한로 무렵의 매운 찌개, 매운 볶음, 고춧가루 듬뿍 넣은 음식은 입맛을 돋우는 대신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특히 이 시기부터는 몸의 수분과 에너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지나친 자극은 피로와 분노를 키워 기운의 열을 과도하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이때 맵고 강한 맛 대신 은은하고 깊은 맛을 택합니다. 이것이 금전운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비결이지요. 한로 무렵엔 유난히 기름진 음식이 당기기 쉽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 따뜻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찾게 되지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기름기가 복의 통로를 막는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는 한로 이후를 수렴의 절기라 하여 탁한 습기를 멀리하고 맑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은 몸 안에 습을 쌓이게 하고 그 습이 곧 재물운의 순환을 둔하게 만드는 탁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특히 과한 튀김, 기름이 번들거리는 고기 요리는 입은 즐겁게 하지만 기운의 흐름을 무겁게 눌러버립니다. 이는 마치 방 안의 공기를 환기하지 않고 답답하게 만들어 복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이 막히면 늘어난 듯 보여도 결국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몸속의 기운이 맑아지고 재물의 흐름도 한결 가볍게 이어집니다. 한로 시기에는 유독 달달한 음식이 당깁니다. 날이 선선해지고 피로가 쌓이다 보니 단 음식을 찾게 되지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때 과도한 단맛은 복의 기운을 눅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단맛은 원래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기운을 지녔지만 절기상 한로는 이미 습기가 가득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단 음식이 과하게 더해지면 내부습이 늘어나고 몸 안의 순환이 무거워지지요. 이 습한 기운이 바로 재물운을 무겁게 눌러 흐름을 막는 탁기가 됩니다. 예로부터 복은 맑은 곳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즉, 기운이 흐르고 공기가 맑은 곳에 복이 자리 잡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이 시기엔 설탕이 많이 든 디저트, 시럽음료, 인공 단맛이 강한 간식은 잠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입은 즐겁지만 마음의 기운은 점점 무거워지니까요. 한로 무렵 수확이 마무리되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많아집니다. 가을이 주는 여유와 풍요에 취해 한두 잔이 세 잔, 네 잔으로 늘어나는 시기지요. 하지만 이때의 과음은 단순한 숙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한로를 기운이 가라앉고 응축되는 시점이라 보는데 술은 그 기운을 순간적으로 풀어버리는 성질을 가집니다. 즉 마시는 순간 몸속의 기운이 확 흩어져 재물의 흐름도 함께 새어나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술 기운은 간의 에너지를 약하게 만들어 몸의 순환을 흐리게 합니다. 이것은 곧 복의 통로가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술은 기운을 빌려 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빌린 기운은 결국 돌려줘야 하니 절기에는 오히려 손해가 남습니다. 한로에는 한 잔의 절제가 곧 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잔을 비우기보다 기운을 채우는 마음으로 이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절기의 금기를 지켰다면 이제는 복을 불러들이는 음식을 알아야겠지요. 풍수에서는 금기를 지키는 것은 복을 흩어내지 않기 위함이고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은 복을 불러들이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로날 꼭 챙겨야 할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로의 시작은 밥 한 공기에서부터 복이 깃든다고 합니다. 이 시기엔 새로 수확한 햅쌀과 보리, 콩, 조, 기장 같은 잡곡을 섞어 밥을 지어 먹는 것이 길합니다. 쌀밥도 좋은데요. 풍수적으로 쌀밥은 양기를 상징합니다. 한로 무렵 차가워진 기운 속에서도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그 향이 곧 복의 기운이 된다고 하지요. 부자들이 절기 때마다 밥 짓는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불기운은 재물을 끌어들이고
그 밥 한 숟갈이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지요.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한로날만큼은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몸과 기운을 데워야 복이 머문다고 여겼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토란국입니다. 토란은 땅의 양분을 머금은 뿌리채소로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부드럽고 미끄러운 식감이 잡기를 흡수해 몸속에 탁한 기운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정화하는 음식이라 불렸지요. 풍수적으로도 토라는 흙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재물운을 북돋는 상생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로에 토란국을 먹는 건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땅의 복을 온전히 흡수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한로 무렵의 바다에서는 여름의 열기가 빠지고 바닷속 기운이 맑아지면서 전어와 새우, 대하가 기름지고 살이 꽉 차오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부자들은 이때의 해산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맑고 기름진 전어의 기운은 흐트러진 금전운을 다시 한데 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새우와 대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복을 상징합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찬 새우는 기운이 새지 않는다는 뜻으로 재물 보존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해산물은 찬 성질이 있으니 생으로 먹기보다 구워 먹거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땅의 기운이 점점 수그러드는 한로. 이제는 꽃의 기운으로 마음을 맑히는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화차와 국화주입니다.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국화를 가을의 선물이라 부르며 이 시기에 국화꽃을 말려 차로 우리거나 술에 담가 마셨습니다. 향기로운 국화는 기운을 정화하고 한 해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 복을 맞이하는 상징이었지요. 풍수적으로 국화는 재물과 관련된 에너지로 국화차를 마시는 행위는 곧 재물운을 맑히고 복의 흐름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한로날 저녁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돈하고 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지요. 맑은 향기 속에서 마음을 비우면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복을 부르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을 흐트리지 않는 행동이지요. 절기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잘못된 습관 하나가 금전운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한로날의 음식뿐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했는데요. 먼저 이 시기에 찬물로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으면 외부의 한기가 몸속 깊이 스며들어 기운이 산란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옛 문헌에도 찬 이슬 절후에는 냉욕을 금하라. 풍안이 인체를 손상시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한로의 밤공기 역시 유난히 맑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한로 이슬에 옷 젖으면 겨울 내내 장기침 난다는 말을 남겼지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균형이 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밤의 냉기를 음기의 응집으로 봅니다. 이때 밖을 돌아다니거나 이슬을 맞으면 몸에 스며든 음기가 양기를 눌러버려 재물의 흐름이 멈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부자들은 밤이 깊어지면 외출을 삼가고 대신 집안에 등불을 켜놓았습니다. 불의 기운이 집안을 따뜻하게 밝혀 복이 머물도록 한 것이지요. 한로는 음양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양의 기운이 줄고 음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지요. 이럴 때 삶의 터전을 옮기거나 갑작스러운 이동을 하는 것은 예로부터 금기시되었습니다. 풍수적으로 집은 운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안정되어야 복이 담기는데 절기 전환기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면 그 에너지가 뒤섞여 기운이 흔들리고 금전운이 흩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를 집터의 숨결이 잠든 때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로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기운이 가라앉고
땅의 흐름이 수렴되는 때라. 새 터전으로 옮기면 오히려 그 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옛날 부자들은 한로 전후로는 계약, 투자, 이사 같은 큰 결정을 피했습니다. 대신 집안을 정리하고 풍수의 흐름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지요. 만약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날짜를 잡을 때 반드시 양기가 살아있는 낮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음의 파동이 완전히 스며들지 않아 재물의 줄기를 지킬 수 있지요. 한로는 풍년의 기쁨을 마무리하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이때 소박한 잔을 기울이며 수확에 감사했지요. 하지만 감사는 절제가 있을 때 복으로 이어지고 흥청거림은 복을 흐트린다고 여겼습니다. 풍수에서는 술 기운을 흩어지는 기운이라 부릅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막혀있던 감정이 풀리고 순환이 되지만 과하면 몸속 기운이 새어나가 재물운의 그릇이 비워집니다. 조상님들은 한로의 술은 따뜻해야 하고 웃음은 잣대 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공간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풍수적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과음을 할 것 같다면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고 수확의 기쁨을 가족과 나누는 것이 더 큰 복을 부릅니다. 절제는 금전운을 단단히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날의 평온한 기운이 곧 여러분의 재물운을 오래도록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처럼 한로 시기에는 몸과 마음을 흐트리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재물복은 거창한 제사나 의식보다 생활의 습관과 정리된 마음에서 머문다는 게 조상들의 지혜였지요. 그렇다면 이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한로에는 찬 이슬이 맺히면 옷장도 계절을 바꿔야 할 때라고 하지요. 예부터 이 시기에는 여름 옷을 정리하고 두꺼운 옷과 이불을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단순한 계절 준비가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기운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찬 기운이 스며드는 때에 여름의 얇은 옷을 그대로 두면 남은 더위의 탁한 기운이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한로 무렵이면 옷을 햇볕에 널어 말리고 서늘한 바람에 두어 음양의 조화를 맞췄지요. 이렇게 해야 옷에 깃든 습기와 탁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양기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풍수에서도 옷장은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으로 봅니다. 옷을 가지런히 정돈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연스레 금전운의 흐름이 맑아집니다. 한로의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금전운의 문을 여는 준비 동작인 셈입니다. 한로 무렵의 하늘은 1년 중 가장 높고 맑습니다. 공기가 차분해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며 세상의 기운이 정리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조상님들은 이때 산을 오르거나 국화를 감상하며 새로운 양기를 드리는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산에 오르는 것은 막혀있던 기운을 순환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높은 곳에서 탁기를 내보내고 맑은 공기를 들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한로의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기운을 정돈하는 행위, 복을 맞이할 준비 그 자체였습니다. 한로는 단순히 계절의 전환점이 아니라 기운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집안이 이 무렵 시제를 지내며 조상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추석처럼 큰 제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감사와 기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이 머문다고 하였지요. 풍수적으로 조상은 곧 근원의 기운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줄기가 굵어지고 그 끝에서 열매가 맺히듯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의 재물운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근본의 힘이 됩니다. 현대에는 제사 대신 조용히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조상님들의 기운 덕분이다. 이 짧은 마음가짐 하나가 한로의 진정한 의식이며 금전운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풍수에서는 복은 깨끗한 곳에 머무르고 탁한 곳을 피해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로전으로는 집안을 정돈하고 계절의 흐름에 맞지 않는 물건들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한로 시기에는 여름 옷과 이불을 깨끗이 정리하고 서늘한 바람에 말려넣는 것이 기운의 교체를 돕는 행위입니다. 이불과 옷은 사람의 기운을 가장 많이 품은 물건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습기나 채취가 남아있으면 탁한 에너지가 복의 자리를 차지하지요. 한로날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복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정화의식입니다. 여름의 흔적을 걷어내야 비로소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머무를 공간이 생깁니다. 풍수에서 시계와 전자제품은 기운의 순환 장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고장나 멈춰 있으면 그 순간부터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고 재물운의 흐름도 함께 멎는다고 봅니다. 한로 시기에는 특히 이 멈춤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옛날 부자들은 한로 전후로 반드시 시계를 점검하고 고장난 전등이나 가전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했습니다. 한로에는 작동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빛과 전기가 고르게 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로 무렵에는 기온이 낮아지지만 부엌의 한 구석엔 여전히 여름에 쓰던 양념이나 오래된 기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적으로 주방은 집안 재물운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부패하거나 묵은 음식이 남아있으면 그 탁한 기운이 금전운의 통로를 막아버린다고 하지요. 특히 오래된 기름은 공기 중 습기와 냄새를 빨아들여 고인 기운을 만듭니다. 그렇기에 옛날 부자들은 절기 전환기마다 기름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양념은 겉보기엔 멀쩡해도 안쪽에 탁한 습이 차기 쉬운데 이런 습기는 곧 복이 눌리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한로 전후에는 부엌의 양념통을 한 번씩 열어보고 쓸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간의 냄새가 맑아지고 집안의 금전운이 새로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기름과 양념은 작지만 강한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그 향이 정갈해야 복의 향기도 머무는 법이지요. 여러분, 오는 8일 한로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이슬이 내리며 기운이 바뀌는 바로 그때 재물운의 문도 함께 열리고 닫힙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사람은 겨울에도 기운이 안정되고 금전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번 한로에는 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물 대신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우고 오래된 물건을 하나 버리고 국화차 한 잔으로 마음을 맑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곧 금전운을 부르고 대운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절기의 기운은 매년 반복되지만 복을 맞이하는 자세는 스스로 만드는 법이지요. 따뜻한 마음과 정돈된 공간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